안녕하십니까. 8월 둘째 주 글로벌 시황 및 옵션 만기 나흘을 앞두고 옵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영향으로 계속 약세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어 마켓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 지난 7월 초부터의 상승은 베어 마켓 랠리라고 합니다. 약세장 속에서 단기적인 랠리다. 단기적인 랠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횡보를 더 하든지 아니면 한 번 정도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2,000, 31,000을 갖다 한번 테스트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면 오히려 그때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2개월 연속으로 지금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를 갖다가 금리 인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 베어마켓 랠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피크아웃이다. 정점이 지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는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 그냥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연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더 이상 악재가 나올 게 없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지금 뭐 소강 상태고 지금 장기전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글로벌 시장에 악재는 없다. 그전 같으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 요즘은 워낙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컸기 때문에 미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대만을 방문해서 그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하지만은 뭐 약간의 뭐 평상시와 다름없는 조정을 보였을 뿐이고 엄청난 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 러시아하고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장기화되면서 처음에는 충격을 많이 주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또 거기서 면역이 돼가지고 그래서 국지전이 완전히 또 다른 곳에서 일어난다든지 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전같이 뭐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쏜다고 해서 막 주가가 출렁이고 그러진 않고 더 강력한 도발이 있거나 했을 때도 일시적인 충격이지 오히려 그때가 매수의 기회고 콜옵션의 기회다. 2개월 연속으로 지금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플레이션이 그 정점이다. 그런 부분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한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현재 그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아니면 이제 경기가 상당히 좋아진다. 확장 국면으로 돌아선다. 이런 조짐이 보이면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안정적인 미국도 한 34,000대 이 정도에 왔을 때 그다음에 정고점 돌파를 뭐 연말까지 노릴 가능성이 있고 일단은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에서는 어느 정도는 올라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떨어지거나 할 때는 또 어떤 악재가 있을 때고 여기를 또 강력하게 한 33,200이 중요한 지금 저항대인데 이 자리를 언제 올라서느냐, 이달이냐 아니면 다음 달이냐. 오히려 33,000대로 올라오면 한 34,000대까지는 미국은 또 쉽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고용지표나 소비자 물가지수, 뭐 생산자 물가지수 등 그 경제 지표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을 좌우할 수가 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딴 때는 미국이 올라갈 때 우리는 뭐 디커플링 되고 많이 그랬는데 이번에 그 베어마켓 랠리에서는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원인은 외국인들의 매수죠.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사지 않으면 주가가 절대로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 개인들은 조금 올라가면 팔고 조금 올라가면 팔고 여기서 하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을 한 3번 정도 강하게 다지고 쌍바닥보다는 3중바닥 홈마문에서의 한 3천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상승하는 모습이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한 2,550을 갖다가 언제 돌파하느냐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한다면 안정적인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한 25,500, 2,550 이 부분에서는 한 번 정도 저항이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비슷하죠.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밑골이 이 양봉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급등락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되면서 횡보를 해주면 더 좋다. 그리고 횡보를 잘 했고 한 6일 정도 횡보하고 여기서 갭상승하고 또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요. 하락한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20선 이탈 여부, 320을 지키느냐 이탈하느냐, 여기서 한 10포인트 내에서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옵션 만기가 끝나면 뭐 한 7점대 돼갖고 한 2점대까지 빠져야지 그 옵션은 좀 매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2점대 중반으로 만약에 터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 뭐 많이 터질 때는 3호가나 2호가 정도. 근데 지금 335 정도 같은 경우는 아직은 불안해요. 아직은 불안하고 오히려 330이 프리미엄이 충분히 더 감소했다든가 4분의 1 토막이 만약에 난다 월화 정도에, 그러면은 좀 매력이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풋옵션도 지금 등 가격에서는 지금은 한 2호가 정도로 다 좁혀주는 게 좋아요. 등 가격에서 한 2호가 정도, 3호가 정도까지 당일 매매는 가능한데, 주식도 그렇고 자꾸 싼 거를 좋아하지만은 싼 것들이 터지고 크게 터지죠. 크게 터지는데 터지기보다는 손실을 볼 때가 더 많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 등 가격에서 그 전에 좀 가격대가 높을 때는 이제 한 최소한 1점대 단위 한 25만 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매매를 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지나친 외가격은 만기 당일날 지난달에도 그 0.08이 그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려 0.07 찍고 1100%가 그대로 터졌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기 전까지는 프리매매 뭐 10분의 1, 20분의 1이 죽은 상태에서 터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콜옵션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콜옵션 330이 저점이 0.36에서 2.06, 외가격도 마찬가지고 한 거의 600% 약간 상회하게 터진 상태예요. 일단은 120분 봉으로 한번 보면은 저점에서 0.36에서 최고가 2.21까지 가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흔들기 때문에 332.5도 마찬가지고, 332는 0.26에서 1.39, 그리고는 이 박스권을 장기적으로 계속 그리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대박이 나오기 힘들다. 나와야지 100%, 200%, 콜이든 푸시든 그 정도밖에 나올 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풋옵션 같은 경우는 추세가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절대 이거를 하락한다고 생각하고 몰빵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추세가 325 같은 경우는 1.63인데 1.28이 월화에 무너진다. 이거는 언제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나이스를 하거나 양매수 시점은 현재는 아니다. 그리고 콜옵션 330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은 0.36에서 2.21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틀 수요일까지 0.36을 지켜지면서 아니면은 0.36이 이탈하더라도 이 자리가 올라오는 순간에는 한 수요일 정도는 매매가 가능해요. 근데 그게 만기 전날이나 만기날 이 저점이 여기서 한 600% 정도 반등을 했던 이 자리가 만약에 무너지면은 이거는 호가를 내가격적으로 옮겨줘야 돼요. 327이 지금 2.38이지만 얼마든지 뭐 0.5도 갈 수 있고 0.3도 갈 수 있기 때문에 0.51에서 지금 마찬가지로 한 600% 조금 넘게 나왔다가 지금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고점에서 제가 크게 터질 게 없다. 마찬가지로 옵션이 매력이 있어지려면 월화 정도에는 양풀이를 다 죽여야 돼. 양풀이를 충분히 죽인 상태에는 수요일 빠르면은 수요일 10시나 아니면은 10시 선에서도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하면은 오후라든가 해서 분할로다가 양매수 타이밍 그때 정도가 가장 좋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최소한 300% 이상 수익이다 그러면 일단 3분의 2 정도 무조건 청산을 하고 그 다음날 갭이 뜰 것인지, 만기일날 요즘은 막 갭이 떠서 원웨이로 가는 경우가 1년에 보통 몇 번은 나오는데, 최근에는 거의 양풀이를 죽이죠. 양풀이를 다 죽인 상태에서 터지기 때문에 인내심이 좀 필요한 사람들이 좀 매매를 잘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일단은 지금 시장이 그래도 강한 거는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선물이고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지금 한 2조 가까이 지금 매수를 하고, 삼성전자만 해도 지금 5,4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견인하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갖고는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옵션이 지금 크게 갈 수가 없는 이유가, 외국인하고 지금 개인은 매도고, 지금 기관하고 투자는 지금 20억, 24억 매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콜옵션이죠. 콜옵션은 개인이 지금 45억 매수를 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콜옵션을 이렇게 매수해 갖고는 올라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계속 박스를 그리는 거고, 오히려 개인이 집어 던지고 외국인들이 반대로, 외국인이 지금 60억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매도가 매수로 돌았을 때, 이때가 뭐 수요일이 됐든 목요일이 됐든 만기일이 됐든 그 시점에서 따로따로 사는 거는 거의 해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물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콜옵션은 지금 60억 매도를 하고, 올라올 때마다 지금 매도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매수를 할 때, 동시에 매수를 하고, 개인하고 정반대고 기관하고 반대로다가 외국인이 시장을 견인해서 끌어올릴 때가 터질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걸 표시 안 나게끔 하기 때문에, 수급을 갖다가 다음 주에는 수급을 반드시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힘들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다행인 게, 지금 유가는 좀 안정이 돼가고 있죠. 휘발유값이 리터당 2,000원이 넘다가 지금 오늘 오다 보니까 1,800원대로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준으로 삼는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도 지금 안정적인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경기 침체 뭐 그렇게 해갖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300원 밑으로다가 빨리 내려가야 된다. 근데 좀 아쉽죠. 1200원, 98원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100원 단위로다가 좀 떨어져도, 아니면 한 1200원대 한 초반만 가도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날 수가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의 환차익을 많이 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1300원 이상으로 갔을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특히 1350원 정도 넘어가면은 이것도 불안감이 상당히 증폭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만기주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뭐 한 15%에서 20% 우량주들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집중 매수하는 것들이 거의 우량주죠. 우량주들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같은 이 횡보, 지난번에도 6만원대 지지를 갖다가 하면서 횡보를 하면은 나쁘지가 않다. 그래야지 한 번 더 올라갈 때, 그때는 64,000원, 66,000원 정도도 1차적으로 여기 저항선, 일단은 이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이게 지지를 잘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지선이 되고, 그 다음 저항선, 그 다음 저항선, 그러니까 계속 저항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에서는 매물대가 많다. 근데 매물 소화를 하면서 강력히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올라갔다 또 조정을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를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긍정적인 것이 5천억 넘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는 크게 없다. 현대차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저항선에서 지금 저항선 이 두 자리만 뚫어주면 20만원, 그 다음에는 뭐 21만원, 22만원, 이런 식으로 만원 단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횡보를 잘하고 있다. 밀리더라도 19만원대만 지지가 되면은 1차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19만원이 일단 하회되면은 여기서는 매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횡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분위기상 보면은 19만원 초반까지는 밀려도 전혀 이상 없다. 삼천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항선을 계속 건드리고, 사실 이런 경우에 이거를 돌파 못하면은 좀 크게
크게 하락해서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저항선을 돌파해서 음봉이지만 이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고 나면 또 한 번 또 한 단계 레벨업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런 분위기에서 이 정도 14만 원대 두 라인 친자리를 돌파했을 때 이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저항선까지 지금 뚫은 상태예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 보면은 5월 30일 날그 43,450원을 찍고, 그리고 지금 많이 하락을 했어요. 3만원, 32,500원대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윗거리가 계속 나오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들이 또 따라오고 하면은 떨구기 위해서 그 떨어지더라도 한 34,000원 정도 지지가 되면은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만약에 더 떨어져도 이 밑꼬리 32,5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되면은 여기서는 쌍바닥이 강력하게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이 고점을 넘어가줘야 돼요. 이 고점을 넘어가줘야지 그 다음에 38,000원, 4만원, 이렇게 한 2만원 단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중장기를 볼 때는 이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되, 항상 지금은 분할 매수를 할 때다. 한 번에 몰빵을 해갖고는 상당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그룹 전체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을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데다 기업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은 장대 한복 지금 이틀에 이거는 당연히 쉬어가야 돼. 조금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한 7만 원 6천 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8만 원 시도를 노리고, 8만 원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은 9만 원, 10만 원, 만 원 단위로 볼 수도 있다. 자, 주식은 일단은 옵션 만기일, 항상 두째 주 목요일이 지나고 나서 방향성이 좀 많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만기일 때는 웹도덕 현상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웹도덕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장이 상당히 출렁이기 때문에 그럴 때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는 우량주들은 매수의 기회로 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랠리가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부분적으로 또 매도도 하고 분할 매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상으로 8월 둘째 주 시황을 마치고, 그리고 옵션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만기 전날 시간이 되면은 다시 한번 영상을 옵션 위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